국내 유일한 ODA 전문 방송, 대한민국 원조기관 코이카가 마련한 방송 토크쇼 라이브 코이카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이카 TV 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라이브 코이카 TV는 국민을 대표한 원조기관으로서 코이카가 하는 다양한 원조 사업을 국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월 1회 여러분 앞에 찾아갈 텐데요. 라이브 코이카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우측 소셜 스트림 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이카 TV는 PC와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한국국제협력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은 ustream.tv/채널/코이카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코이카 TV 6번째 방송의 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봉사단원으로 파견된 친구들이 계시나요? 저희 또래에는 해외 봉사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이카를 봉사단체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사단 파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단원들이 귀국 후에는 어떤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봉사단원들을 파견한 후에 코이카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진을 모시기 앞서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월드프렌즈 본부의 신교승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장님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월드프렌즈 사업본부의 부장 신교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코이카 입사해가지고 몽골, 그다음에 중국, 알제리 해외 사무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해외 봉사단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해외 봉사 사업 팀장을 했고, 국회하고 법률 다루는 이제 행정본부 팀장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현재 그 코이카 해외 봉사단 사업 그 총괄하는 총괄팀, 그다음에 해외 활동하는 단원들 지원하는 운영팀, 그다음에 이제 모집 선발하는 모집 선발팀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월드프렌즈 사업부장님으로 계시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코이카가 봉사단 파견을 다 하고 있지 월드프렌즈라는 그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월드프렌즈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부 파견 봉사단 사업을 1990년도 유네스코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4개국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해가지고 이제 43명을 처음 파견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그 월드프렌즈 코리아 WFK라는 브랜드를 우리 정부에서 2009년도에 이제 그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던 봉사단 사업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이름으로 나가는 해외 봉사단 사업을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WFK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WFK 프로그램은 그 외교부의 코이카 봉사단, 그다음에 교육부의 대학 봉사단, 그다음에 과학기술지원단,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IT 봉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태권도 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그 외교부하고 하는 이제 은퇴자 프로그램인 중장기 자문단 파견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총 5개 부처에서 7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코이카 WFK
본부는 이런 이제 5개 부처 7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 조정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014년도 사업 목표가 4,465명이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년 파견금이 확대해서 3년간 한 14,000명 정도 이렇게 파견할 계획입니다. 와, 1년에 한 4,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개도국에 파견된다라고 하니 네.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후배분들이라든지 학생들도 내가 코이카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 참여하면 어떻게 해? 또는 월드 프렌즈라는 곳이 알게 됐는데 예. 봉사활동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어떻게 하면 선발되는지를 예.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온라인 SNS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저희 쪽 코이카로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이 봉사단원의 선발부터 파견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야를 주로 이렇게 예. 선발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ODA라고 그러죠. 정부 개발 원조가 그 개도국에 이제 여러 수단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을 건립해 준다든지 도로를 건설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국민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WFK 해외 봉사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봉사단 내보낼 때는 우리가 임의로 막 내보내는 게 아니고 수원국의 요청을 받아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받습니다. 네. 이제 수요 받고 나면은 그걸 공개 해가지고 신문지상이나 이제 이런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학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제 2차 이제 봉사단원이 진짜 될 수 있는 인성과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으신가 하는 이제 그 인터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선발되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5주간 그 합숙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는 이제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 그 다음에 소위 개도국 나가서 현지 주민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생활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현지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교육 이런 걸 갖다 이제 5주간 기초 교육을 시키고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2년이란 봉사단을 현지에 가서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서로 문화가 틀리고 생활 방식이 틀리고 하는 이런 곳에 가서 우리 단원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지에서 이제 현지 적응 교육을 8주간 또 시킵니다. 현지에서도요. 예. 이때는 집중적으로 현지어에 대한 교육이 심화학습 통해서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어만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현지 사람들과 살기는 어려우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언어를 못하네, 나는 또 현지가 전혀 낯선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 코이카에서 모든 걸 다 무상으로 네. 여러분들을 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시겠다 아니 마음만 마음가짐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정말 이 선발되는 게 문제지 선발된 이후에 파견을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은 다 준비하고 예,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그다음에 이제 예. 파견 분야에 대한 이제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이 이제 그 IT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제 ICT 쪽, 컴퓨터 쪽 그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국어 교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쪽의 수요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 쪽, 요즘 소위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굉장히 그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농촌 근대화를 위한 이런 활동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단원들 가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제 군 문제가 관계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고 남성분들은 이제 20세 이상이면서 군 복무를 마치신 분들이어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퇴자들 프로그램으로서도 네. 예,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특기할 만사항은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소위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스펙 조월, 그다음에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자기 기능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그 글로벌한 이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고 글로벌 청년 인재로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 그 드림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29명을 처음 선발을 해서 보냈고 금년 11월 달에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친구들이 워낙 그 뭐 평판이 좋아서 그런가 2기 드림 봉사단 선발을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89명을 이번에 선발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봉사단 발단식 하고 지금 다음 달에 그 전부 출국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에서 89명까지 이렇게 인원도 한 거의 4배 가까이 예, 증가한 거 그렇죠. 보면 그만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나 보네요. 예,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드림봉사단 발대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 네. 그 발대식에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에 어떤 친구들이 봉사단으로 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취재해 왔습니다. 간단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저는 지금 나이가 여기 이제 같이 드림봉사단 파견되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3살 정도 많아요. 2-3살 정도 많은데 이제 22살이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봉사가 꿈이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봉사단에 들어오게 됐는데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거창하게 해주고 싶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냥 잘 지내다 오고 싶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워크캠프라고 해서 프랑스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문화도 익히게 되고 견해 차이도 하면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 여러분, 우선 수료 12주 동안 열심히 교육한 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을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나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교육받기 시작했던 그런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즐겁게 생활하다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활기차게 지금 했던 것처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이제 배려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언제나 그곳에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을 잃지 말고 잘 하길 바래.
축하해.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정말 힘들고 많이 외롭고 타지에서 지내면서 1년이라는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인데 그동안 너네가 웃으면서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 우리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1년 뒤에 만나자. 화이팅! 드림봉사단 화이팅! 랄랄랄랄랄랄라 힘내라 동맹이. 네, 파릇파릇한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찡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질문 또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말하길 웬 봉사단 파견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 어떻게 봉사단 파견과 인재 양성이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면서 부장님과도 말씀 나누면서 좀 놀랐던 사실이 월드 프렌즈에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라는 게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월드 프렌즈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인재 그동안 생각은 뭐 그 어디 뉴욕, 런던, 홍콩 이런 선진국. 금융가에 가가지고 네. 아 뭐 높은 빌딩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글로벌 그 금융 경제를 움직이고 네. 이런 걸 갖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이카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는 좀 틀린 게 개도국에 가가지고 현지 주민하고 어울려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여러 지역의 그 현지 주민들하고 오지에서 같이 어울리고 뒹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촌의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같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젊었을 때 물론 좀 더 안락하고 편하고 이런 걸 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갖고 미지의 세계, 오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해서 거기서 체득한 그런 경험들이 다시 또 우리 사회에 또 환원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 코이카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성김 주한 대사 전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같은 경우도 네. 70년대 그 충청도에서 영어 교사를 하신 미국 평화버스단 출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봉사단원 출신이시구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저희보다 굉장히 빨리 경제 발전을 하고 많은 다민족 국가의 그 사회인데 그 사람들도 어린 나이에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한국이란 미지의 나라에 와가지고 네. 영어 교사를 할 걸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얻은 그 경험이 결국은 나중에 국무성에 가셔서 대한민국 그 주한 대사로까지 이렇게 하시게 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그 양성의 사례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말씀 주신 거에 공감 가는 게 소위 말하면 글로벌 경제 중심, 뭐 금융가, 월스트리트 뭐 이런 쪽에서 부를 창출하고 뭔가 풍요를 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저 먼 땅 개도국에 가서 작은 변화를 네.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구촌 행복 시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글로벌 인재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예. 저희 월드 프렌즈 봉사 단원들도 차후에 이런 스티븐슨 여사처럼 네, 그렇죠. 대사님처럼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월드 프렌즈가 이렇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의 경쟁 기관이 만약에 있다면 네. 또는 세계 각국의 그 봉사단 파견 기관들이 있다면 이 파견 기관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이제 미국 그 피스코라고 그러죠. 저희 통상 이제 평화봉사단. 이제 그 과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개도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어떤 그런 소중한 경험을 국가 차원에서 활용을 할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사회라는 게 다양한 어떤 경험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 명문대 같은 경우도 오지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온 사람에 대한 우대랄까요? 네. 그런 식의 그 제도도 많이 있고 대학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학비 보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어떤 자기 생활 속에 하나의 그 어떤 절차처럼 있듯이 사회나 이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저런데 어려운 데 가서 경험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뭔가 대우를 지원하자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자이카의 그 JOCV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봉사단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사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계층적이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온 경험자들에 대한 제도적 그 어떤 지원이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 차원이나 혹은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 갔다 오시고 나면 특채로 그 해외에서의 그 개도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또 환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그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사회도 선진국의 그런 어떤 그 뭐 특별히 해외 봉사 갔다 왔으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되겠다,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얻고 온 그 경험을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희도 많이 그 배워야 될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그 민간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요즘은 NGO 차원에서의 그 어떤 봉사활동도 많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쪽도 해외에서 봉사활동하고 온 그런 귀국 단원들이 다시 또 자기 그 경험을 그런 쪽에 전수해서 여러 각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제도라는 게 그 제도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들이 그런 데 대한 그 어떤 공감대, 네. 해외 봉사활동이든 국내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필요한 꼭 거쳐야 될 그 생활 과정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봉사 단원하면 내가 개도국에 가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도국에 가서 해외 봉사를 하는 경험 자체가 개인의 자기 개발과 충분한 능력을 좀 더 네, 향상시킬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분들의 정말 인재라는 것들을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정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좀 개개인 봉사 단원들의 사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 개도국 다양한 나라에 파견돼서 저희 코이카 활동에서는 최대 2년 정도 체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됐던 개도국에 다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단원들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우선 그거 이전에 엊그저께 이제 경찰청하고 저희가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던 우리 단원들이 아까 제가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지어가 이제 아무래도 2년 동안 현지 주민들하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능숙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경찰청 그 외사과에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100만이 넘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키스탄의 이제 우르두어, 방글라데시, 벵고로, 뭐 스리랑카의 싱갈로 여러 가지 그 현지어 수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 외사과 쪽에 이런 그 시험을 통해서 입사한 그런 단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로 놓고 보면은 이제 국제기구 같은데 GGI라든가 UNDP라든가 이런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쪽에도 우리 교육단원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녹색환경기금 뭐 GGI 같은 경우에 몽골에서 봉사활동했던 단원이
이제 환경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네. 봉사활동도 그쪽으로 했고 네. 귀국해서도 또 결국은 국제기구의 그런 쪽으로 또 진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DR 콩고의 그 유니세프에 나가 있는 한 사람도 그 봉사활동을 했던 단원이 귀국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OECD 이제 정부 통계 분석하는 그 분석실에 사무관도 또 저희 교육단원에 진출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에서도 다각도로 해가지고 교육단원들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개도국에서의 필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도 요청을 하는 인재상이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대학에서 석박사 마치고 뭐 영어 잘하고 뭐 미국의 뭐 소위 아이비리그의 출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지 예, 경험. 개도국의 현지 경험 이런 것들이 네. 국제기구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메리트가 점수를 되는군요. 주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에도 봉사단원 출신의 그렇죠. 전문가이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이 아이고, 혹시 말씀해 주시면. 보건 쪽에 네. 얼마 전에 아마 여기 그 라이브 코이카에 출연하신 맞습니다. 오충현 보건 전문가가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정말 지난 첫 번째 방송에 오충현 전문가님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오충현 전문가님이 저희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이라는 거는 몰랐었는데 네. 굉장히 새롭게 그 파견 국제 협력위원 그렇죠. 예, 출신이셨죠. 국제협력 의사 출신이셨죠. 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그럼 이렇게 우리 개도국에 우리 봉사단원들이 파견되고 그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진출하고 그리고 현지 해외 개도국에 있는 어떤 창업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월드 프렌즈가 독특한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거를 그 현장에서 취재를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관이었냐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MOU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 봉사단원 출신을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협업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굉장히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이 내용의 맥락을 봐도 우리의 봉사단원 출신이 어떤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떤 취업이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원래 그 한 사람이 창업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뭐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농산물을 뭐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창업을 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파급 효과가 혜택들이. 있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사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렇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2년 동안 현지 주민들하고 생활했던 우리 단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과 현지 그 사회의 그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이런 접목을 시켜서 이런 사회 기업을 하나 만들면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봉사단은 봉사단대로 기업을 자기가 하나 차렸다라는 네, 창업 사례도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결국 개발 아프리카 같은데 커피 생산도 많이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그 농작물 생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생산을 해봐야 유통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다는 그런 마인드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단원들이 그런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주민들한테 직접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네.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도 개척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의 그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단원들이 그런 데 대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MOU 체결을 해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제 매년 그 경진대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진대회 우리 해외 봉사단 출신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 경험을 직접 경진대회를 통해서 가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 뭐 물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진출을 시켜보려고 네.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첫 발을 지금 내딛는 중입니다. 네, 다양한 아무래도 봉사단원이기 때문에 개도국 현지에 대한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다양한 사업 아이템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가게 되는 사업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이렇게 봉사단을 파견하는 기관이 아니라 월드 프렌즈가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예, 예.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사단원 파견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진출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월드 프렌즈 코리아, 월드 프렌즈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청년 인재를 양성을 위한 전략이 있다라면 예.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궁금한데 그 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네, 앞서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단원들의 그 현지 경험에 대한 그런 것에 어떤 사회 환원 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인재 양성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로드맵에 따르면은 모집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인재를 선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선발된 인재들을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서 활동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기 봉사활동에 대한 의무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했을 때 우리 사회의 그 자기 경험의 환원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그 취업 창업 이런 쪽도 있지만 코이카 WFK 그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한 그 좀 더 심화된 그런 전문성을 쌓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석박사 과정 하시는 그 장학금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어떤 창업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되면 이제 창업 자금 협조를 해서 자금도. 중소기업진흥청하고 네. 지금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해외 만일 재진출하시겠다 네.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K무브, 코트라 해가지고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해외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재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문제는 단원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실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기본 서포트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기반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탁월한 전략이고 그리고 다양한 협업 주체들이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앞으로도 이제 나아갈 방향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확장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꼭 이렇게 탁월한 전략 맵을 보면 꼭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면 말하면 좀 그런데 한계점, 어려운 점, 고충 이런 게 있다면 솔직 담백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 봉사단 사업을 하면서 좀 제일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2년이란 해외 봉사 활동이란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뭐 분야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저희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적합한 인재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돼 있는데 거기에 공급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많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줘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 해외 봉사활동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온 것이며 이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환원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사회가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코이카도 이제 신입 직원 채용을 할 때 해외 봉사단 출신들에 대한 가점을 주긴 줍니다. 네. 왜? 코이카니까.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정부 부처라든지 공공기관들이라든지
뭐 그런데도 지금 아직 그런 제도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오히려 이 친구들 뭐 대학 졸업하고 할 게 없어서 봉사활동 갔다 온 거야?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우리 네. 사회적으로 진짜 해외 봉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온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좀 뭐 축제가. 컨센서스랄까 뭐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월드 프렌즈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을 통한 시청자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봉사단이라는 2년 기간이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우리 세상에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많은 이해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부장님의 이야기, 그 월드 프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 봉사단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빼놓지 않고 취재했습니다.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통해서 실제 귀국한 귀국 봉사단들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한번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저 2011년에 르완다로 건축단원으로 갔었고요. 저는 WDA라고 한국으로 치면 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국가기관인데 그 안에서 기술학교를 총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팀에서 설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봉사활동 하면은 뭔가 남을 씻기거나 뭔가 지체장애를 돕거나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능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활발화됐긴 했지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이카의 제일 장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기 분야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개도국에 가서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제 경험을 살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서요? 처음에 간다고 할 때 반대 많이 했어요.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세상을 힘들게 사냐고. 네, 주변에서 많이 대부분 봉사단원들 교육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미쳤다 이런 얘기 듣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는 많았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에서는 수긍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는데 뒤에는 뭐 음식을 보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조금 르완다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제 일에 깊숙이 관여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땐 그랬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든 생활에든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강한 의지였고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와가지고 그런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작년에 아니구나. 올해 2014년 초반에 코이카에서 사전조사 전문가 공고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조사 전문가 공고가 떴길래 그거 지원을 해서 그게 좀 잘 돼가지고 르완다에 이번에 사전조사 전문가로 일주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금 회사에 또 취업을 하게 된 거라 이제 조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분야의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하든 자신의 경험이 한국의 ODA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덕 단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진 않은지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청자 질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제 ODA 분야에서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로서 그리고 이 코이카의 그리고 월드 프렌즈의 사업들을 관장하는 부장님으로서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마지막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 지난 2월 달이죠. 그 월드뱅크의 이제 국장급이면 굉장히 그 고위직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국제기구. 그 한국인이 좀 진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소재향 국장님이시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TV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자가 국제기구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이분 얘기가 그 아까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들이 개도국 현지에서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국제기구에서 바라는 인재다. 그러니까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현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적하신 게 네. 바로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인재들은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다. 네.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창구 중에 하나가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명을 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사실 저희가 아무리 뭐 개도국주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봐야 네.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실 텐데 네. 직접 그런 위치에 진출하신 분께서 네.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진정으로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얼마나 경험을 갖고 있느냐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구촌 빈곤 문제라든지 지금 온 지구 세상의 테러라든지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넓은 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거기로 가시기는 어려울 테니 코이카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대체 개도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네. 경험해 보시고 네. 그러고 국제기구, 국제 무대로 진출을 하시면 가장 좋은 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주셨던 대로 월드 프렌즈에서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 정말 내가 월드 프렌즈의 관점처럼 글로벌 인재가 되는 길이 현지의 경험을 쌓고 그리고 차후에는 정말 국제기구까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드 프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들 마련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장님과 같이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오래전부터 올려진 시간 순으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변에 이를 알지 못하면 잘하지도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몰라서 응하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이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통한 그 자원봉사자들의 기회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지금 뭐 홍보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MBC 코이카의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연예인들이 실제 개도국에 가서 이제 단기간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가서 육체적으로 고생하시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래서 지구촌 여러 곳에는 이런 형태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이제 한번 좀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실제 단원 개개인이 요즘 이제 뭐 SNS라는 그 좋은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단원들이 직접 자기가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월드 프렌즈의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자리에 계시는데요. 그분들 들으라는 피드백으로 알고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성수님께서 질문 주신 거 외에도 단기봉사단보다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1년 넘게 개도국에 머무는 장기봉사가 단기봉사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빅터킴님이 질문 주셨네요. 아무튼 코이카가 단기봉사보다는 장기봉사 위주라.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기부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그 재능 기부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 코이카해 봉사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지 주민들 혹은 현지 공무원들, 현지 학생들과 장기간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문화, 또 거꾸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해서 진정한 그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배워오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한두 달, 뭐, 1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그런 어떤 그 공유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 봉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양도 함양을 시키고, 현지 주민에 대한 기여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장기 봉사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단기 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코이카를 통해서는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두 달쯤 지날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를 깨닫는다. 근데 그때 되면 귀국을 해야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움이 되기보다 폐를 끼치고 오는 느낌이라는 그렇죠. 말을 이제 많이 그런 하시더라고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봉사단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우선은 의사소통이 돼야 현지인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장기 봉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도 국내외 합해서 12주라는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다음 또 다른 분 질문을 볼까요? 우즈벡에서 시청 중입니다. 인터넷 한국만큼 좋지 않아서 계속 끊기네요. 이렇게 우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굉장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10월 15일 드림봉사단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관한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드림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드림봉사단 발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 봉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10주간 국내 집체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의 그 공개는 안 하고 이제 학교 교사분들, 지도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제 가족분들 모아놓고 이제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5일 날 사실은 그날이 이제 볼런티어 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귀국한 단원들을 다 초청을 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같이 참여를 하셔서 네. 봉사활동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5주 합숙 훈련, 8주 현지 훈련이 되려면 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방학 중 프로그램이 있다면 안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참여 의지가 굳건한 질문을 주셨네요.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뭐 학기 중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사실 코이카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국내 5주 훈련 기간을 사실은 그 중에는 직무 교육도 일주일 받아야 되고 현지어 교육에 기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수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 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 건 하게 하고 네. 방학 기간 중이나 휴일날 출석 수업을 해서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좀
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아직은 이제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부득이 네. 합숙 훈련을 하셔야 될 거고 다만 현지 적응 훈련은 사실 그 활동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2년이란 기간 8주가. 동안에 그 8주가 포함이 되니까 전체 자기가 봉사단 파견 시기를 휴학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뭐 2년 4학기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파견 시기나 이런 걸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훈련을 하여간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을 내가 기도국에서 머무는 것만큼 사전 교육이 굉장히 철저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나의 시간 투자와 열정과 집중력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댓글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댓글 질문을 차마 올리긴 뭐하고 하지만 어떻게든 참여해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화면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예. 자, 보이시죠? 신교순 부장님이 오늘 대담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해외 봉사단 파견 기관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방송에서 언급한 기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평화봉사당, 미국의 피스콥이죠. 2번 유니세프, 3번 프랑스 국제개발청, 4번 미국의 USAID입니다. 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코이카를 라이프 코이카 TV로 계속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월드 프렌즈 부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는데 여러분께 코이카가 운영하는 그리고 정부 파견 봉사단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아 싶습니다.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월드 프렌즈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카 봉사단 프로그램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